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정희 작가님의 쇼폼 시대의 문해력에 대해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잘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네, 작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제가 올라오는 소식은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밤에 저녁에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좋은 강연은 참석은 못하고 후기만 매번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작가님들과 함께 쇼폼 시대의 문해력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해력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 그쵸? 학생들한테도 많이 쓰고, 이렇게 세대 간에도 많이 듣고, 지금은 약간, 예전에는 학습에서 많이 쓴 것 같은데, 지금은 관계 속에서도 꽤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꼭 유행어처럼, 문해력, 유행어처럼 이렇게 엄청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남발되기도 하고, 그죠? 많이 사용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아까 우리가 보통 글을 읽는 능력, 독해력, 뭐 국어 글쓰기 이럴 때 이제 문해력을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른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해력을 약간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한번 그 중심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료 공유할게요. 자, 잠시만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인스타를 보다가 요 장면을 봤거든요. 이지영 강사님이 이제 인스타 이렇게 보면서, 어, 짧은 문장 하나가 꽤 저를, 멈추게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쇼츠는 감정이입하기 너무 빠르다. 요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인스타를 쭉 보다 제 손가락이 딱 멈춘 거예요. 멈추면서 이제 이걸 보면서 저한테 하나의 질문을 이제 던진 것 같았어요. 어떤 질문들이라면, 아, 너무 빠르다고? 그다음에 왜 감정이입은 시간이 필요한가? 얼만큼 시간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럼 이제 강사님의 강의를 이렇게 짧게 카드 뉴스를 보면서 감정이입과 또 문해력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러다가 이제 점점 생각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물 안으로 쭉 들어가면서 그렇다면 이제 관계 속에서 또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른들의 문해력은 또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점점 약간 깊이 생각이 빠져들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우리 지금 숏폼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SNS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가 숏폼 시대 어른의 문해력이라고 해가지고 숏폼을 이렇게 비판하거나 숏폼을 뭔가 안 좋다 안 좋다 이렇게만 하는 것보다 이 시대에 우리는 이제 어떤 문해력을 가져야 하는가 라고 이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한번 다음 자료를 한번 보면, 자, 이런 경험 한번 좀 있잖아요. 5분만 보려고 했는데, 1시간이 후딱 지나가고, 2시간이 지나가고, 3시간이 지나간. 사실 저는 이거 숏폼을 잘 보거나 유튜브를 많이 보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학생들하고 얘기를 듣다 보고 학생들한테 이제 보면서 한 학생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루에 몇 시간을 보니 그러니까, 방학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세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특히 밤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쓱쓱쓱쓱 지나간다는 말을 하기에 부모님 상담할 때 부모님들과도 이제 어머님, 아버님과도 나눠보니까 똑같은 말씀하시죠. 어른들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쓱 지나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저한테 대입시켜 보면 어떤 자료를 찾을 때
쇼폼은 아니지만 전 자료를 찾을 때 이거 보다가 잠깐만. 처음엔 A라는 자료를 찾다가 C, D, F까지 간 경험이 몇 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같은 영역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조금 했었거든요. 이런 것, 어쨌든 우리가 잠깐 한 5분 보려고 했는데, 1시간이 이제 쓱 지나가는 이런 경험들을 한두 번은 다 있고, 문제의식도 다 느꼈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보면, 하나만 더 보자. 이 영상만 보자. 이것만 보고 자야지. 이제 이런 경험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새벽 2시, 새벽 3시, 이제 뭐, 오후에도 시간이 후딱 지나가고, 이제, 이런 경험들이, 이제 각자의 경험을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의지가 약해서일까는 아닌 것 같아, 찾아보니. 저도, 내 의지가 약할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해본 적도 있는데, 근데 핑계라기보다, 의지가 약해서라기보다 이 숏폼이나 여러 가지 SNS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상대가 사람과 사람이 아니고 나와 이 숏폼이다 보니까 그런 게 지피지기 적으라면 백전백승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나의 상대를 너무 몰랐구나. 내 의지만 너무 탓했나? 라고 하면서 이제 들여다보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대는 내 의지가 아니라 AI 추천 알고리즘이구나라는 이제 결론을 이제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 그러면 우리를 AI는 어떻게 우리를 붙잡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보통 이제 좋아요, 댓글, 그다음에 이렇게 구독, 이런 것들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를 자세히 보면은,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AI 알고리즘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얼마나 오래 봤느냐라는 시간이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좋아요를 많이 눌러도, 아무리 댓글을 많이 달아도, 이것저것 구독을 해도 이게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AI가 우리한테 보는 거는 나의 상대인 이 AI는 나를 얼마나 오래 봤느냐, 이제 시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축구 영상을 제가 한 5초 정도를 봤다. 그러면 나의 상대는, 얘는 관심 없구나, 축구에. 근데 제가 만약에 이 게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또 돌려보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소비했다. 그러면 얘는 관심이 많구나. 이제 이렇게 저를 인식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계속 나의 시간과 나의 관심들을 쭉 관찰한 이 AI는, 이 알고리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손가락이 나도 모르게 얘한테 비밀 편지를 많이 보냈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계속 이 손으로 연필로 쓴 게 아니고 내 손가락이 이렇게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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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많이 비밀 편지를 많이 보내다 보니 멈춘 시간, 그 다음에 또 내가 다시 본 동영상, 그 다음에 끝까지 본 영상들, 그리고 내가 무심결에 넘긴 이 영상들, 그리고 수많은 내가 머물렀던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손가락이 움직이고 멈추고 움직이고 멈추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저에 대한 데이터가 막 쌓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내 상대는 너무나 똑똑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나는 내 눈앞에 있는 상대와 내 양팔이 뻗치는 여기까지만 나의 바운드리라면 이 AI는 전 세계를 상대로 친구를 삼는 거니까 AI는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의 취향을 다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나와 미국에 있는 뭐 토마스와 일본에 있는 유키가 고양이 영상을 같이 좋아한다면 톰이 재밌는 영상을 보면 그 영상이 나에게도 그냥 추천이 되는 거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영상들이 막 추천이 되고, 가끔 저는 스레드에 10분 시간을 맞춰놓고 보는데, 제가 보지도 않았던 팔로우 하지도 않았던 글들이 막 추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무심결에 있다가, 잠깐만,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이분 글 본 적도 없는데 왜 왔지 보면 위에 뭐 초등, 교육, 아니면 무슨 심리, 이런 게
떠서 저한테 추천이 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많이 머물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즘 그걸 보면서 내가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졌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아차 하고 자각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AI는 우리는 스마트폰을 그냥 사용한다 생각하지만 이 스마트폰도 이 AI도 우리를 이렇게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추천하고 또 내가 본 걸 나와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 추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협업 필터링을 이제 이 나의 상대는 잘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그리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얘는 가끔씩 전혀 엉뚱한 영상도 우리한테 추천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간 보는 것처럼 AI도 우리한테 나 이 영상 하다가 또 누를 때도 있는데 새로운 취향을 이제 시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이나 사람들한테 약간 이렇게 혹시라고 이렇게 던져보듯이 AI도 우리한테 혹시라고 뭔가를 던져보는 이런 경우도 꽤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곳에 또 오래 머물게 되거나 또 반복해서 보게 되거나 여러 가지 또 나의 손가락과 나의 몸이 반응을 보이면 AI는 또 그런 정보를 취합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무한 반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쭉 하다 보면 질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 그러면 AI는 이렇게 우리를 여러 가지 이렇게 사용자와 시청 시간 추천해서 이렇게 더 긴 시간 시청하게 하고 데이터도 모아서 이제 우리를 시간을 분석했는데 그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얘가 다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사이클을 통해서 알게 된 얘가 우리의 시간은 붙잡을 수 있는데 내가 무엇 좋아하는지까지 내가 왜 좋아하는지, 무엇 좋아하는지는 알잖아요. 내가 심리를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건강을 좋아하는지, 만화를 좋아하는지, 드라마를 좋아하는지 다 아는데 얘가, 어, 내가 왜 그걸 좋아하고, 왜 내가 그거를 검색하고, 그거는 반복해서 보고, 이거는 그냥 쓱 넘기고, 이런 것까지 알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보는 거는 나의 결과의 모습이고 내가 왜 보는지 원인도 얘가 알까라는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저 스스로에게도 이제 의문을 던져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쭉 하는 가운데 이제 한번 다시 되짚어 봐야 될 게 뭐냐면 앞부분에 말했듯이 제가 숏폼이 나쁘다 좋다라고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쇼폼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좋다, 나쁘다는 것보다, 정말 그러면 얘가 나쁜가? 정말 좋나? 이런 것보다, 장점을, 상대를 알아간다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쇼폼을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 이제 얘가 내가 좋아하는, 이걸 왜 좋아한다 생각하지? 왜 추천하지를 생각하다가 보면, 쇼폼을 쟤는 나를 아는데 내가 내 상대를 잘 모르고 있잖아. 얘가 어떤 식으로 나를 어, 체크하고 나를 이렇게 탐구하는지는 알겠지만 나는 모르니까. 그럼 내가 쇼폼의 장점과 한계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쇼폼의 장점이 우리가 그 시대에서 장점이 생각보다 많아요. 정리를 해보면. 굉장히 정보를 빠르게 우리한테 주잖아요. 해외에 있는 모든 정보, 내가 알지 못하는 저 시골에 있는 거, 서울에, 대구, 대전, 다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집에 앉아 있으면서도 모든 걸 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저한테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또, 어, 핵심도 압축해서 주잖아요. 굉장히 압축해서 핵심도 전달해주고, 다양한 콘텐츠도 쉽게 전달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흥미를 유발하는 것들도 꽤 많잖아요. 많아지면서 그리고 이런 것들 그 표현 방식도 너무 다양해요. 저도 가끔씩 보면서 선생님들의 강의를 보면 내가 저렇게 표현해야 되겠구나. 얼마 전에 이제 학생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있어가지고 수학 정승재 선생님의 강연을 몇 번 돌려봤거든요.
그러면서도, 아, 나도 선생님처럼 저거는 같은 거를 계속 생활 속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적용해야 되겠구나. 단어만이라도. 수학이지만 국어로 대화 속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계속 저는 이제 저의 장점과 선생님의 그 강의를 결합해가지고 학생한테 쓸 수 있도록 아이디어도 꽤 많이 얻거든요. 이런 다양한 그 쇼폼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 방식을 배우기도 해요. 예전에는 막 찾아가야 되지만 지금 어쨌든 저한테 얘가 막 제공해 주잖아요. 제공해 주는데 이렇게 고르기만 하면 되는 이런 장점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꽤 좋은 장점을 가진 도구예요. 그렇지만 이런 장점이 우리 손바닥에 앞과 뒤가 있듯이 장점이 과다하게 부각이 되면 반드시 뒤에는 과유불급의 단점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저울처럼 균형을 이루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쇼폼의 장점이 저렇게 많다면, 그리고 쇼폼의 단점은, 한계는 뭔가를 생각해 보면 깊이 있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방금 제가 정승재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강의 내용이, 어, 제가 찾아서 간 거잖아요. 짧은 쇼폼이지만 찾아서 간 거라서 이해를 하고 또 적용시키고 하는 과정까지 갔지만, 대부분의 쇼폼은 내가 찾아가는 것보다 상대가 나한테 제공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는 나한테 빨리 오고 표현 방법도 다양하지만 깊이 이해하기 어렵고 또 지속적으로 학습이 이어지기도 어려워요. 약간 맛보기식만 되는 거고 그리고 압축해서 주다 보면 저희한테 정보가 이렇게 핵심을 압축해서 전달해 주기 때문에 맥락과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집중할 때쯤 되면 재밌네 할 때쯤 되면 또 다른 영상이 나한테 제공되기 때문에 집중이 자주 끊겨요. 하나에 이렇게 몰입을 하거나 또 찾아보고 막 이런 경우로 이렇게 나아가기는 생각보다 힘든 게 쇼폼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막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이렇게 표현을 통해서 감정을 자극하지만 감정이입이 쉽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한계죠.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은 정보를 빠르게 순식간에 막 제공되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는 것보다 이렇게 속도가 이제 우선시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은 내가 뭔가 깊은 성찰을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멈추거나 하는 시간이 현저하게 이제 줄어든다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 뭐 농업 시대, 저는 요즘 어떤 거를 이런 쇼폼이나 새로운 문화를 이렇게 접하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농업 시대를 살았던 저희 부모님과 그 시대 아버님, 어머님이거든요. 그분들의 그 농업 시대에 살아가시고 우리가 이 산업시대 이거를 겪고 오신 그분들의 삶의 태도를 이렇게 많이 저의 기준점으로 생각해보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데 이 쇼폼의 한계를 볼 때도 쇼폼 장점을 쫙 나열해서 보면 그래서 그 반대편에 있는, 지금 우리가 정보화 사회를 살고 있지만 이 정보화 사회의 수많은 장점이 이 뒷면에 보면은 농업시대와 전혀 반대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농업시대의 그 장점을 여기다 끌어당기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렇게 제가 흐름을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이제 쇼폼도 나름의 이제 이렇게 장점 속에서 한계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조금 쇼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쇼폼이란 상대방이 어떤 대상인지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상대는 나를 너무 잘 아니까 이제 이렇게 장점과 한계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앞부분에 제가 막 여기 이지영 선생님이 쇼폼 감정이입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흥미를 유발하는데 감정은 자극되는데 감정이입이 어렵다. 감정이입하고 우리가 문해력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를 한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과 감정이입은
어떻게 다른가를 생각해 보면, 다르다기보다 조금의 이제 차이점을 이렇게 보면은, 감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쇼폼을 보면서 우리가 수많은 감정을 느껴요, 사실. 재밌게 웃기도 하고, 막, 슬프다라는 순간, 이런 것들이 엄청 변화무쌍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소품을 약간 상징적인 걸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면, 달 있죠, 달. 밤하늘의 달. 달은 초승달부터 보름달까지 그래도 주기적으로 쭉 이렇게 하잖아요. 바뀌잖아요. 이 바뀌는 달이 한 1분 만에 초승달에서 보름달까지 갔다가 뭐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멈추지 않고. 감정이라는 것은 소풍을 볼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은 달로 이렇게 상징화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계속 바뀌니까. 웃었다가, 놀랬다가, 막 또, 막 왜 이러니 탄식을 했다가, 또, 막 놀랬다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느끼고, 그리고 빠르게 사라진다. 이게 감정인 것 같아요. 쇼폼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고, 생각보다 많은 걸 느끼지만 그 감정이 생각보다 오래 남지 않는다는 거. 돌아서 학생이 그랬거든요. 그러면 오늘 한 3시간 이렇게 쇼츠를 봤는데 제일 기억나는 내용이 뭐야? 그러니까 그걸 왜 기억하냐고. 저한테 그걸 왜 기억해야 되는가? 아니 봤으니까 가장 기억하는 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숙제로 지난번 강의에도 한번 제가 언뜻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네가 본 쇼폼 중에 딱 3개씩만 쇼폼 일기를 써봐라 했거든요. 그 친구가 그 다음 주 갔을 때 저한테 그랬어요. 차라리 다른 숙제를 하겠다고. 다른 숙제 열심히 할 수 있다고. 다시는 숙제를 자기가 빼먹지 않고 시간 안에 내겠다고 했어. 그래서 이거 아니 숏폼을 즐겁게 보면서 내가 본 숏폼의 중심 내용, 이 숏폼의 그 출처 많은 것도 적으라 한 게 아니었거든 제가. 출처와 이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게 뭔지 거기에서 너가 봤던 단어들만 적으면 돼. 한 페이지도 아니고 카테고리도 다 정해져 거기 끼워 맞추면 되는데 이걸 하는데 자기가 보통 한 300개를 봤다면 10개를 못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슥슥 넘겼는데 멈추고 빨리 적고 멈추고 적고를 해야 되니까 안 보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랬어요. 차라리 안 보고 숙제를 하려는 게 자기한테 훨씬 유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었고 초등학교 3학년 친구는 엄마가 갑자기 어, 경력 단절이셨다가 갑자기 이제 일을 하셔야 돼가지고 할머니랑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할머니가 컨트롤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문제가 숙제를 금방 끝내고 숙제도 대충 엄마가 있으면 약간 이렇게 통제가 되지만 할머니 이제 통제하기 어려우시니까 되지만 계속 유튜브를 보고 쇼츠를 보는 거예요. 하루 종 엄마 올 때까지 그러면 엄마 오면은 이 쇼츠와 유튜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엄마 오는 게 퇴근하는 게 이제 귀찮아지는 거야. 오면 잔소리를 해서.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일기를 쓰라고 했을 때도 얘도 그랬어요. 자기 숙제 중에 이거 유튜브 일기 안 쓰면 안 되냐고, 쇼츠 일기 안 쓰면 안 되냐고. 이거 생각보다 힘들다고 그러대. 처음에는 자기가 선생님이 그 일기를 쓰라고 했을 때 마음대로 볼 수 있어서 좋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게 3일을 못 가더라고. 자기가 그래서 참 첫날은 너무 좋았는데 하고 적고 이게 안 되니까 멈추고 기록하고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자기 보기 싫다고 그래서 자기 안 보고 다른 숙제 하겠다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 감정이라는 거 즐겁게는 많이 볼 수 있겠지만 많은 감정들을 이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너무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에 오래 남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감정의 영역이고, 감정이입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함께 이제 느끼는 마음인데,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사실 여기 계신, 어, 오성진 작가님도 치과 이렇게 의사 하시고, 이렇게 고객 들어오시고, 우리 모든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 우리 진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진상이 꼭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첫 번째 책, 그 학부모 경계하는 교사 썼을 때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냐면, 이런 진상 부모들이 때문에 힘들지 않으셨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그분들이 진상이라고 느꼈으면 그런 글을 못 썼어요. 제가 그때 진상이라고 느낀 게 아니고, 이 감정이입이 좀 빠르거든요, 제가. 감정이입보다 감정의 위치가 빨라요. 근데 그 엄마가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의 위치에서 듣는 것보다 그때 결혼하기 전에 사건들도 몇 번 있었지만, 엄마니까 저럴 수 있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의 사고는 내가 만약에 엄마라면 이런 것보다 내가 만약에 엄마라면 절대 저러지 않겠지. 난 진상짓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마의 관점이면 저럴 수 있겠다. 엄마의 입장이면 저럴 수 있겠다라는 게 빨리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감정이입이라는 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내 쪽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빨리 그 사람 입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포지션을 가서 이렇게 보면은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감정이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내가 체코 작가님이면 지금 어떨까? 오성진 작가님 어떨까가 아니고 내가 빠르게 오성진 작가님의 포지션에 가서 한 번쯤 들여다보면 오성진 작가님이 바라보는 그런 그 지점이 제 눈에도 보이잖아요. 그때 일어나는 게 바로 감정이입 같아요. 내 위치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래,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 천천히 느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생각한 감정들은, 본 것들은 생각보다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은 이렇게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조금 느끼다 이 강연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감정이입이라는 거는 사실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깊이 이해하다 보면은 함부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지 않고 늦추게 되더라고요. 좋다, 나쁘다, 싫다, 뭐 이런 생각은 하게 되지만 이게 판단의 근거는 되지 않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해력에 있어서도 이 감정이입이 중요한 지점이 이게 감정보다는 감정이입이 문해력과 연결되는 지점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오래 생각하고 그 포지션에 가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래서 숏폼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이 감정과 감정이입에서 보면 숏폼은 단순히 이 감정이입을 막는다는 것보다 감정이입할 시간을 뺀는 것 같아요. 너무 빠르니까. 내가 좀 이입하려고 하면은 넘어가 버리고. 아까 그래서 학생들의 예를 들어서 좀 하려고 하면은 가버리고, 하려고 하면 가버리니까 이 붙잡는 시간에, 머무는 시간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차라리 지나가는 시간을 붙잡는 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보다 그냥 오랫동안 원래 머물러야 되는 그런 숙제가 더 편했겠구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쇼폼 시대가 이미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시대가 우리의 감정이입을 막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이입할 시간을 빼앗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쨌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도구잖아요, 쇼폼에. 쇼폼을 안 보는 사람은 아마 핸드폰을 손에 든 어린아이부터 저기 어르신들까지 없을 거예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쇼폼을 한 번도 안 본, 핸드폰이 없어서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이 한 번만 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한 번 본 사람이 여러 번 계속 봤지만 그러나 이 훌륭한 도구가 생각과 공감 도구지만 생각과 공감은 빠른 속도만으로 완성되지는 않아요. 머물러야 되고 아까 그 학생들처럼 적어봐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오래 머물 때 비로소 생각이 이게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또 생각은 언제 우리가 시작되는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한번 그래서 보면은 생각은
우리가 멈출 때 생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멈추냐 하면 우리가 많이 보는 것, 재밌는 것, AI 이런 것들 이제 생각이 사라지는 멈추지 못하니까 생각이 사라지는데 생각에는 시간이 어떻게 필요하냐면 이렇게 정보를 보고 멈춰야 되고 정보를 보고 이 정보가 나한테 유익한가, 이거 정보는 어떤가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또 멈춰서 질문하게 되고 질문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A, B, C, D 여러 경우의 수의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면서 이해하고 상대방이나 그 상황 이런 것들이 감정이입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생각을 하기 위해서 멈출 줄 알 때, 이 위의 것들이, 이게 화살표는 밑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문해력이 된다고 화살표를 해놨지만, 이거는 언제든지 거꾸로 이 생각하기 위해 멈출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정보를 보면 멈추고, 정보를 보면 생각하게 되고, 쏟아져 나오는 정보 속에서 내가 스탑하고 뭔가를 적으면서 감정이입을 하는 이런 순환의 과정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스탑이라는 글자 도로에 많이 적혀져 있잖아요. 거기에 잘 생각해 보면 만약 스탑이라 적혀져 있는데 빨간불도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신호를 보지 않고 지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멈추지 않고 빠르게 막 지나가는 그 도로 위에서 그 도로와 소품을 연결하면은 굉장히 요 장면이 이렇게 빠르게 매치가 되더라고요. 빠르게 지금 계속 차들이 막 오잖아요. 근데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고 지나가 버린다 내가.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아찔했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하기 위해 멈출 줄 아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한 이유는 어, 정보나 멈춤, 질문, 생각, 감정, 이 모든 것들이 멈출 때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문해력이라는 것을 타인을 이해하고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능력은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멈추고 그를 위해서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쯤 그 사람의 포지션에 가서 바라보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합쳐져서 문해력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거.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메리앤 울프라는 분이 계세요. 신경과학자신데, 이분의 요 다시 책으로라는 걸 보면, 내용이 오늘날 시대를 오늘날 슈퍼홈 시대 이런 것들을 약간 비교를 해놓은 장면이 있거든요. 이분은 시각과 언어와 기억이 다 연결되어서 감정을 연결하는 새로운 회로를 만든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읽기 회로라고 해요. 근데 이 읽기 회로가 필요한 능력이 뭐냐 하면 속도보다는 시간이라고 말해요. 빨리 읽고 시간이 이 읽기 회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깊이 읽기라는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시대의 위험이라고 이렇게 비교를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비교를 보면은 어, 단순한 차이보다 이 비교와 아까 본 쇼폼 시대의 장점과 한계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깊이 읽기가 왜 중요한지, 디지털 시대의 그 장점과 단점이 어떻게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다음 또 책을 읽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들을 만들어내는지를 한번 좀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면 깊이 읽기라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이해하고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서 새로운 통찰을 만드는 읽기를 깊이 읽기라고 정의를 합니다. 마지막에
비판적으로 사고하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다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깊이 있기는. 경험과 연결하는 능력. 그 다음에 이걸 갖고 그래서 경험까지 연결을 할 수는 있어요, 사실. 또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걸 더 한 발 나아가서 오늘 내가 어떤 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할까. 그 다음에 자신의 지금 현재에서 어떻게 이거를 그 얻은 통찰로 살아가는지는 마지막에까지 이렇게 새로운 통찰을 만드는 과정까지가 깊이 읽기라고 정의를 해요. 그리고 디지털 시험, 이게 되지 않는 지금 쇼폼 시대, 이 디지털 시대는 그냥 지나치게 빠른 정보가 소비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어, 도파민이 형성이 되고 정보가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반복되는 앞부분 그림 보여드렸는데 이게 계속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면 긴 글을 끝까지 읽기가 어려워져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관계 속에서 하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끝까지 듣기가 어려워져요. 듣다 보면은 내가 막 나의 판단이 막 끼어들고 듣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막 중간에 끼어들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딴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요즘 이렇게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의 설교들이 10분, 20분 이렇게 막 엄청 짧아졌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저 그런 생각을 제가 해요. 저 짧은 시간에 저 귀한 말씀을 어떻게 지금 전달을 하나? 쇼폼 시대랑 똑같네? 이런 생각을 제가 사실 했거든요. 그래서 길게 된 다른 사람의 긴 내용, 그 다음에 책의 긴 내용을 읽기가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집중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생각하거나 성찰할 시간이 줄어들어. 결국은 책을 읽거나 공부하거나에 넘어서서 이 현실 삶에 있어 가지고 관계 속에서 공감 능력과 비판적인 사고가 현저히 약해지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된다고 이제 메리앤 울프도 얘기하고 우리도 자세히 이렇게 한 번쯤 나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들어보면 그러네 하고 이 비교가 고개가 끄덕여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개가 꽤 끄덕여졌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내용들을 제가 오늘 목표는 40분 안에 끝내자 합니다. 40분은. 한번 여기 몇 번 했던 거 보니까 다 50 몇 분을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무조건 40분 안에 끝내자 목표를 다 닫아 이렇게 한번 하고 있는 중인지 계속 시간을 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앞부분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알고리즘은 우리의 취향을 학습합니다. 알고리즘은 우리의 상대잖아요. 우리 대상. 걔는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나는 걔를 몰라. 알고리즘은 우리의 취향을 학습하고 또 알고리즘은 다음에 무엇을 볼 것인가를 자기가 우리한테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찔러보고. 그리고 그렇다면 문해력이라는 것은 어른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문해력이라 우리는 이런 어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보면은 하라 하지 마라 공부를 할까요? 핸드폰을 사용하게 할까요? 하지 말게 할까요? 하라 하지 말라는 사실 굉장히 쉬운 거 아닐까 싶어요. 뺐으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 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쉬워요. 근데 왜 하면 안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라 하지 마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냥 어른의 문해력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럼 나 이제부터 알고리즘이나 쇼폼 안 볼 거야. 나 오늘부터 무조건 핸드폰 꺼놓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알고리즘보다 자신의 생각을 먼저 선택하는 능력이 어른은 그래도 어린아이보다 통제 능력이 있잖아요. 통제 능력이 있는 어른이라고 했을 때 어른의 문해력이라는 것은 알고리즘을 거부하는 능력이 아니라 알고리즘보다 자신의 생각을 먼저 선택하는 능력이다. 그러면 어, 반복되는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오래 머물 수 있어야 돼요. 하다가 스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걸 보면은 머무르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비판적으로도 한번 생각해보고 나와 다른 의견에서는 그 사람의 포지션에 가서도 그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을 한번 바라보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어른의 문해력이란, 문해력이라는, 그래서 오래 머무는 능력이고, 감정이입이라는 것은 오래 머무름이 만들어내는 가장 깊이 있는 이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어른의 문해력이에요. 그래서 오래 머물 수 있는 것, 책을 한 권을 오래 볼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의 말을 오래 끝까지 들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오래 머무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능력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방법을 한번 보면, 아이고, 이거는 이제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즘 제가 아까 한번 스레드 이렇게 가끔 10분씩 본다 그랬잖아요. 스레드나 이런 걸 보거나 제가 카톡을 가족들과 할 때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아이패드에 이런 폼을 몇 개 만들어 놨거든요. 매일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해요. 제가 오래 머무는 방법이에요. 동생이 엄마랑 병원을 갔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어머니, 물업은 졸업하셨습니다. 염증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근데 가끔, 엄마가 이제 그래도 아직 아프다, 이런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공주처럼 사시라.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1,000원, 5,000원짜리는 줍지 마라. 그리고 그러다 허리 다치면 치료비 더 나간다.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도 조심해서 주어라. 이제 이러면서 선생님 말씀하셨대. 그래서 졸업을 했다는 이제 이런 말들, 통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통증이라는 걸, 그래서 엄마가 가끔 그래도 통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엄마가 인공관절을 하셨거든요. 선생님이 통증이라는 건 적응기간이라고 하셨대요. 의사 선생님께서. 통증은 적응기간이다. 내 무릎 주변의 인대와 인공관절과의 사소한 마찰이, 이거는 적응을 해서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다. 이 적응 기간이다. 그때 제가, 다 나았다는, 끝이라 생각했는 끝이고, 다 나았다는 말, 우리 의사 선생님 이제 다 나았습니다. 얘기하면, 이제 끝이구나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적응 기간이라는 뜻이구나. 적응 기간에서 우리는, 이거 통증이 있다,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통증이 있다는 것을 적응 기간이다. 그리고 어디에 갖다 적용을 할 수 있나 생각하니까 부부 관계.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그리고 자식과 나와의 관계, 우리 약간 사소한 부딪힘이 있으면 쉽게 나와 맞지 않다. 뭐, 저 사람, 뭐, 왜 저래? 여러 가지 판단의 요소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소한 부딪힘이 어찌 보면 적응 단계구나, 적응 과정이구나. 이렇게 제가 해서 이제 이런 걸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했던 숙제들을 제가 이제 해보는 거죠. 그리고 미스 함무라비 제가 정주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여기서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내 눈에 가장 오래 비치는 사람, 가장 많이 보는 것. 이게 뭔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무슨 단어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내가 아버지들보다 왜 진상 엄마가 더 많을까, 진상 아빠보다 옛날엔 더 많을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빠의 눈에 담기는 아빠의 눈에는 회사도 담겨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가 많이 담겼지만, 엄마의 눈에는 오직 자식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게 그분의 전체라는 거. 이런 여러 가지들 이제 연결을 해 보았던 거예요. 요렇게 저는 이제 나름의 머무는 연습을 이렇게 숏폼이나 SNS 이런 것들은 지나가면은 실컷 몇 시간 읽어놓고도 지나가면은 남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 스스로 이제 한두 개를 좋은 거는 캡처했다가 이렇게 이제 보는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숏폼은 사실 속도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속도는 기술이 만들어줘요. 기술이 속도도 빠르게 해주고 앉아서도 모든 것들을 해주 속도를 만들어주지만, 나의 깊이는 이 속도가 아니고 알고리즘도 나만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깊이를 만들려면 천천히 읽고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오래 공감하는 아까 감정이입, 어른의 문해력이라 했을 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른의 문해 감정이입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감정이입의 뜻은 오래 머무르고 생각하고 있는 그 스탑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감정이입이라고 정의를 하면 천천히 읽고 깊이 생각하며 오래 공감하는 어른의 문해력을 여기 계신 작가님들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15분을 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와, 이상입니다. 와우. 네, 너무 좋은 강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